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서동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머신이라고 하면 보통 초보자분들께서 운동을 쉽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쉽게만 생각했던 머신이 때로는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 머신이라는 기계의 특성이랑 운동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만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말 그대로 이게 다리를 펴면 돼요. 다리를 펴서 허벅지 앞쪽 사두근에 대한 발달을 우리가 원할 때 진행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지 못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오늘 이 머신에 대한 설명이니만큼 초보자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레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세팅을 할 때는 앉아서 발목 패드만 신경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기계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다리를 펴게 되면은 패드가 올라가고 허벅지가 수축하죠. 내리면은 이렇게 이완기가 들어가는데, 레그 익스텐션 기계에 여기 움직이는 회전축이 있어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회전축의 센터가 있고요. 여기 무릎에서 펴지면서 올라갈 때 무릎 관절에서 움직이죠. 이 무릎 관절 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축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이 관절축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기계적인 특성은 회전축이 기계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운동 대상자의 특성은 이 무릎에서의 움직이는 관절축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기계와 내 몸 사이의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기계보다 내 무릎을 좀 더 앞으로 빼서 이렇게 우리 흔히 아는 모멘트가 생기게 되면은 이 회전이랑 여기 무릎 관절축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받아내야 되냐면은 무릎 관절에서 받아내야 돼요. 가끔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무릎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는 세팅을 발목이나 다른 데보다는 이 관절축을 놓고 먼저 세팅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드를 발목 관절 위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나서 다리를 그냥 펴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동작이죠. 다리 한번 펴보세요. 자, 펴고 내리고 다시 펴고, 그러면 이렇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가 다리를 펼 때 허벅지 앞쪽에 대한 고립 운동으로 익스텐션을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고립 운동이 뭐예요? 고립 운동은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과 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펴면서 무릎 한번 펴보세요. 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허리가 뒤로 말리게 돼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말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려볼게요.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사두근인데, 얘를 수축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에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늘어나줘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거의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앉아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레그 익스텐션에서 다리를 쭉 펼 때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범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남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열이면 열, 그리고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유연성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다리를 펼 때 얘만 순수하게 다 펴지 못하고 허리를 말면서 골반이 끌어내려가면서 허리가 말려지는 그럴 동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은 무릎 뒤쪽에서부터 쭉 타고 와서 골반에 갖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긴장이 됐다라는 거는 얘가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골반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한번 펴보세요. 펼 때 이 정도 가다가 얘가 이제 긴장이 너무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무릎을 다 펴는 건데 가다가 긴장이 돼요. 그러면은 더 펴려고 힘을 줄 때 허벅지 뒤쪽이 손상가지 않도록 골반을 말면서 얘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상작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릎을 90만큼 펴야 이 동작을 다 할 수 있는데 70만큼밖에 못 갔어요. 그럼 나머지 20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이 골반이랑 허리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상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세팅은 무릎 관절축에 1차적으로 맞추고 나서 등받이를 조정을 할 때
등받이를 약간 뒤로 민 다음에 상체의 각을 뒤쪽으로 약간 기우는 거죠. 그러면은 골반과 척추가 살짝 뒤쪽으로 가면서 뒤쪽이 약간 느슨하게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을 다 펴도 허벅지 뒤가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무릎을 다 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무릎을 펼 때 동작이 안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허벅지 뒤가 유연하지 않아서 허리를 미는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등받이를 미루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등받이를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초기 세팅을 좀 여유롭게 해줘야 돼요. 다시 내리고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가벼운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안 빠질 정도라면은 이분은 강하게 뒤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자, 내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익스텐션을 할 때 맨 처음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씩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중량도 올라갈 거고 어떤 분들은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팡팡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속도가 증가하니까 힘도 커지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다 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분이 허벅지 뒤가 유연하던 유연하지 않던 고려하지 않고 무릎을 자꾸 펴버리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만났을 때 허리는 굉장한 데미지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등받이로 약간 세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눕게 되면 자, 비교적 여유 공간도 많이 생기고 자, 무릎 한번 펴보세요. 무릎을 다 폈어도 상대적으로 내가 동작을 취할 때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유연성 상태에 따라서 등받이의 세팅을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내렸다가 다시 올리시고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레그 익스텐션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허리가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다쳐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근육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데 한 번 다치면 운동도 못하고 있는 근육마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안 다치게 진행을 하는 거고 운동 오늘만 할 거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유연성이 좋아지면은 그때 등받이 각도도 조금 더 세워주고 무릎도 조금 더 강하게 뻗어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손잡이에 있어요. 우리가 고립 운동을 할 때 허벅지 앞쪽만 고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허벅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고정대 역할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익스텐션 한번 해볼게요. 할 때 내가 손잡이를 잘 이용하지 않고 손잡이를 이용을 해도 가볍게만 잡아요. 그럼 익스텐션 한번 다시 몇 번만 해볼게요. 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러면서 여기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집중을 해야 되고 몸에서 여기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분산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최대한 고정을 하고 손잡이는 잡은 다음에 살짝 당겨주면은 몸통이 패드에 갖다 붙여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만 고립 운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손잡이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고정대 역할을 잘 못 만들어 준다면은 고중량으로 우리 익스텐션을 할 때 자, 한번 올려보세요. 고정대가 바뀌어 버려요. 몸에서부터 발로 바뀌거든요. 다시 올려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자, 이런 익스텐션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익스텐션이 아니라 이건 뭐죠? 로켓이죠. 로켓. 자, 로켓 익스텐션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손잡이 꼭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고정대 역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무릎만 피는 동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포인트가 3개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익스텐션을 할 때 다리 한번 펴보세요. 발목을 당기게 되면은 발목 당기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발목을 당길 때 발목을 당기면서 뒤쪽에 있는 조직들도 팽팽해지거든요. 근육도 늘어나고 혈관도 조금 늘어나고 신경도 늘어나요.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발목을 제끼임으로써 더 유연하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더 긴장감을 만들어요. 내가 동작을 할 때 부담이 된다. 근데 발목을 당겼더니 뒤쪽이 너무 당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발목을 살짝 풀어도 괜찮아요. 내리고 내렸다가 올려보세요. 자, 발목을 한번 당겼을 때 느낌은 어때요? 내렸다가 손잡이 잡으시고 다시 올려보세요. 자, 이때 종아리랑 허벅지 느낌이랑 내렸다가 올리고 자, 발목 한번 풀어보고 그쵸? 이때 느낌이랑 좀 어때요? 후자가 편해요. 발목을 좀 약간 내리는 게 편하죠? 이처럼 허벅지 뒤가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발목을 무조건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켜진 상황에서 뭐 개수나 세트나 빈도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주의사항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적어도 헬스장에 가셔서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할 때 초보자 티는 나지 않을 거예요. 여론하시고 득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너 서동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